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아미 스페셜 넘버 2 레슨 2 그 옛날 50년 전 논산훈련소 내지는 자대에 들어가 가지고 기합받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 앞전에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연애했던 이야기가 상당히 또 반응이 좋아서 그 옛날 군대 생활 이야기는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다 싶어자 이래가지고 옛날 군대 얘기는 끝없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에 젊은이들은 얼차려라 그러죠. 뭐 정신이 빠지도록 기합을 준다는 뜻인가 본데 우리는 솔직한 말로 기합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1972년 2월 22일 군 입대해가지고 1975년 12월 31일 국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처음 월급 받았을 때 350원이었고요. 장정일 때. 그 다음에 2등병 했을 때 500원. 그 다음에 상병 거쳐서 병장 거쳐서 맨 마지막에 1975년 12월 월급이 무려 3,500원이었습니다. 자, 요즘엔 뭐 거의 200만 원 준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정도라면은 뭐 군대 생활 난 10년이라도 하겠어. 3,500원 받고 군대 생활했으니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억울할 정도가 거기에서 지나쳐서 고참들도 기합을 주죠. 또 중상사, 또 대위, 중령까지도 기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군대 생활을 마쳤습니다. 총 군대 생활 1041일 동안 별의별 기합을 다 받았어요. 자, 그 첫 번째, 사실은 우리 그 TV 배우 구독자들은 5만 명이 넘는데 대개는 50대 이후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많으니까 군대 얘기는 조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제가 60년대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KBS 라디오 드라마. 현해탄은 알고 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 거기에 첫 장면이 뭔가 하면은요, 일본군 내 입대해가지고 일본군 상사가 그 우리가 한국군 그 조선 병사가 이제 강제징용으로 다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구두를 닦으라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변을 모르고서 안 닦았어. 위에만 닦고. 그랬더니 그 상사가 밑에 있는 변을 혓바닥으로 핥아 먹으라고. 눈에 안 보이냐? 맛을 봐라. 그러면서 다 핥아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드라마를 들으면서도 영화는 나중에 내가 못 봤어요. 참 일본 놈들 지독하구나. 그리고 군대 규율이라는 게 참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겁고 아유 상사라고 이런 걸 먹이고 앉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체험해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논살 28년대였습니다. 28년대 뭐 무슨 중대인지는 기억은 하도 오래돼서 50년이 다 됐으니까 기억은 안 되고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기합을 받은 적은 있죠. 뭐 선착순이라든가 쪼그려뛰기라든가 뭐 그 원산 폭격이라든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군대 가니까 그게 아주 그냥 그 밥 먹듯이 반찬 먹듯이 아니면 간식 먹듯이 그런 기합을 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때 억울해 죽겠는데 군대 3년 동안 이 끌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글쎄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선착순이야. 선착순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저 화장실까지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는데 150명이 165명인가 그렇게 한 게 중대가 그래요. 그런데 한 10명만 끊고 나머지 또 140명은 또 한 바퀴 또 다시 돌아. 거기서 또 10명만 끌어. 그럼 130명만 또 한 바퀴 돌고 와. 그리고 갔다 온 애들도 괜찮은가 하면은 가만히 있는가 하면은 원산 폭격을 해요. 원산 폭격이 뭔지 하면은 6.25 때 원산에다가 그 뭐야 그 호주 색색기기나 미국 그 비행기가 폭격을 했던 그런 내용인가 본데 어떻게 돼서 원산 폭격이 머리를 이 바꿔서 이제 이 손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리 이미지를 보여드렸지만 그게 이제 내무반에 와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져. 내부 반장, 소대장이라고 그러죠. 소대장이 뭐 외우라고 그래서 못 외웠거나 뭐 청사가 불량하면은 그냥 어 원산 폭격을 시키는데 그때는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
침상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저쪽 침상에다 대고, 아니 손을 좀 멀으니까 손을 그쪽에 이쪽 침상에다 대고 다리는 저쪽 침상에다 대고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또 기합을 주네. 그거 가고 5분 이상 못 있어요. 그냥 툭툭툭툭 떨어져. 그러면 그냥 워커발로다가 그냥 발로 차고 조인트를 까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자대에서 아니 그 논산 훈련소에서 42일인가 46일인가, 지금은 그게 좀 짧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기본 훈련을 받고 자대에 가잖아요. 그 자대에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또 거긴 또 구대장이라고 그래. 그 육군 종합 행정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에 있었어요. 그 당시 남한산성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요, 그 역사적인 그 현장, 뭐저 인조 임금께서 70일 73일 동안 거기서 그 청나라 황태자 황 청나라 황제, 홍타인가 뭐 그래요. 홍타인가 그 사람한테 갇혀가지고 70 며칠 있었던 그 남한산성에 기념되는 그곳에 사실은 그 복정 사거리에 좀 지나면 교도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팔각 육각정이다. 팔각정이다 기억이 안 나. 그게 왜냐하면 펜타곤 미국 국방성 건물이 팔각정이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감옥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헌병이 감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도 들어가 봤어요.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는 갔다 오신 분도 많았지만 하사관 후보생 타자, 그 당시만 해도 타자가 있었어. 그 다음에 정보 하후, 그거 사서관 후보생 정보, 그 다음에 헌병들, 또 그런 이 뭐랄까 행정학과에 준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가자마자 더블백 있잖아요. 더블백이 뭔가 하면은 요즘에 군대 안 갔다 온 방해들은 모를 거야. 더블백이 이제 그 일반 그 개인 보따리나 마찬가지야. 자루, 튼튼한 자루인데 그 안에다가 뭐 전투복 3개, 뭐 내복 3개, 뭐 빤스 2개, 뭐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그게 꽤 무겁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다 물고 이래가지고 화장실 뒤에까지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야. 근데 거기는 목이 아프더라고. 목이. 왜냐면 하도 묵은 걸 이빨을 물고 손을 뒤로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육군들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헌병에는요 137명이 일개 반이었었어요. 그러면은 7명 7명이 그 해병대 헌병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뭐 진해에서 뭐 천자봉 올라갔다 왔는데 이거는 뭐 그냥 뭐 호텔 생활이지 뭐 이래서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서 구대장 학생이라고 있어요. 학생. 그 이제 우리 일반 학교를 따진다면은 반장이나 마찬가지죠. 반장이 조인트를 얼마나 까대는지 그것도 강제로 시켜서 하는 건데 그건 참 말도 못하게 많았어. 그런데 그래 이제 자대에 오니까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신고식이라고 있잖아요. 신고식도 제가 이미지를 미리 올려놨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말년 병장들이 마음 좋은 애들은 그냥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훈련 받느라고 애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뭐 편안하게 잘 지내라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못된 선임들은 신고합니다 그냥 이 원칙대로 해가지고 신고합니다. 병장도 이병 누구는 뭐 무슨 부대 뭐 저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달달달달 볶고 그 내무반에 이제 청소가 안 되는가, 우리는 그 뭐 바가지도 하나씩 있고요, 경봉 몽둥이도 하나씩 있고요, 헌병 완장도 하나 있고요, 또 그 벨트 그것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계속 닦아야 돼. 닦아도 시원찮아. 그 저기 혁대 이 뭐야 그 저 뭐라 요대라고 그러죠. 요대 안에 앞에가 그 노쇠로 돼 있어요. 그게 하루나 이틀 되면 손을 대잖아요. 그럼 손 자꾸가 다 나. 그러면은 맞아 죽는 거예요. 바가지 있잖아요. 헌병 바가지. 그걸로 뒤집어서 두드려 패. 그것뿐입니까? 또 논산훈련소에서 딱 빠뜨린 게 있네요. 0점 사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0점 사격. 제일 먼저 그
논산훈련소 첫 번째 하는 게 그 0점 사격이에요. 0점 사격이 뭔가면은 삼각형을 총알을 쏘아가지고 그 저기 뭐야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거 돼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삼각형만 되면 되는데 그 총이 우리는 M1 가지고 그걸 이 논산훈련소에서 받았어요. M1은 거의 6kg가 가까울걸요. 제가 황산벌까지 그 각계 전투장까지 그걸 오른쪽을 메고 가면은요 오른쪽 손이 쥐가 나. 그만큼 무거워요. 그런데 미군들도 체격이 크니까 미군들을 상대로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2차 대전 때 쓰던 그 총이니까 1970년도면 벌써 30년, 20년이 다 된 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총알이 들어가다가 하도 많이 돌아가지고 그게 구멍이 커져서 0점 사격이 잘 안 돼. 그러는데 그 저는요 사실 눈이 아직도 안경은 안 쓰고 있지만 그 당시 0.7, 0.8이었기 때문에 그 사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 그래가지고 그 M1 6kg인가 4.2kg인가 된 거를 이렇게 거꾸로 매가지고 오리 걸음을 해가지고 그 부대까지 들어가는데 죽을 똥을 쌌어. 죽을 똥을 쌌어. 그거 왜 그렇게 또 사람을 또 들들 볶나 몰라. 국가에서 준 그 재산이 총인데 너희들 그 총을 한 방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둥, 뭐 국가에서 뭐 너희들 먹이 주고 재워주고 뭐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아 글쎄 오리걸음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당시 64kg에 지금 70 몇 킬로인데 그런데 그만큼 힘들었어. 에휴 참 그래도 350원 500원밖에 월급을 안 주면서 이 싱싱하고 튼튼한 청년들을 국가에 봉사하러 왔는데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신입 병사들 그러니까 내후반에 들어가가지고 고참들한테 인사를 끝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요 내무반에 42명이에요. 보통 40명 내외가 이제 한 개 내무반인데 구두가 42개잖아요. 그러면 헌병들은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의 근무를 나가요. 한 번 나갈 때마다 당직돼서 복장 검사를 하는데 요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노쇠로 된 거를 아주 반들반들하게 노그로 닦는 거 있어요. 그뭐 요즘에 그 고추냉이처럼 똑같이 색깔이 돼 있어. 그걸 가지고 홍검을 가지고 닦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화가 나서 구두를 신어도 그렇게 뭐 깨끗하게 안 신는 그런 털털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침을 묻혀서 반들반들 구두도 반들반들 하루에 세 번을 나가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면 먼지가 좀 묻잖아요. 근무 순찰이나 뭐 저기 뭐 자기 근무지에서 쓰다 보면 먼지가 묻는데 그거를 또 자기 얼굴이 보일 만큼 좀 물방울이 떨어지면 또르르 떨어질 만큼 깨끗하게 닦으려는 거야. 근데 그게 제대로 닦아지나? 그거를 하루에 40개를 세 번 닦으니까 120개를 닦아야 돼, 구두를요. 제일 쫄병은. 아, 참네, 그게 힘들어. 그리고 우리 그 부대는 그 이세호 사령관이 월남에서 철수한 그런 3군 사령부예요. 3군 사령부 내에 헌병대인데 얼마나 군기가 세겠어요. 사령부 정문에서 초소를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서요. 그러면 4시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 번호를 외워야 돼. 딱 세워가지고 선탑자 누구 알고요. 그 다음에 차 그 부대 번호 알고 몇 호차 그걸 해가지고 기록을 다 해놔요. 지금은 뭐 저기 자동으로 찍혀서 그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당시만 해도 50년 전 아닙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걸 기록을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1초 선봉 이래가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차량 부대 번호 선탑자 이름까지 다 외워가지고 고참 앉아있는 그 초소 안에 앉아있는 자대에서의 기합이라는 거는 그 고참들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숙바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뭐 무슨 병까지 모르겠지만 제가 EBC 312기인데 제가 이제 사실은 군대를 4년을 늦게 갔어요.
나이가 또 한 살이 작게 돼 있고, 옛날에는 뭐 나간 지 뭐 몇 개월 내지 1년 있다가 또 저 호적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1년을 늦게 이 나이가 됐는데, 게다가 또 이제 공부하느라고 3년을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48년생인데 52년생이랑 군대를 같이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보다 학교 후배가, 선배가 한 놈이 있어. 군대를 내가 늦게 갔으니까 후배가, 나보다 3년 후배가 글쎄 병장으로 들어와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걔하고 나만 아는 거야.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걔한테 반말했었는데 이제 거꾸로 됐잖아요. 근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경봉이 이 헌병들은 저 몽둥이를 하나씩 다 배급을 줘요. 그걸 갖다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찔러. 찔르면 겉은 표가 안 나고 속에가 멍들어. 속에가 멍들어. 그놈의 새끼는 잊어먹지도 않았는데 사회에서 만나면 그냥 치기불락 했는데. 그런데 중상사들도 못된 중상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미친 개가 원, 투, 쓰리가 있었거든요. 미친 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또 닭똥집도 있었고요. 그 닭똥집이 아주 못됐어. 미친 개는 사실은 그 중위였거든요. 이 뭐뭐 중위였는데 그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헌병대에서 질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인간은 성선설에 의해서 맹자 선생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안 그랬어요. 자기 부부싸움을 할 때, 그래서 아침에 부부싸움 하다가 밥상을 뒤집어 놓고 와이프를 그 옛날에 그 마루에 기둥 있잖아요. 마루에 기둥 있는데 거기다 와이프를 손을 뒤로다 해가지고 수갑을 채워놓고 출근을 해버렸어. 얼마나 못됐으면. 그러는데 그 부인이 울며 울며 동네 사람들 나 좀 구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소리 질러서 그 이장에 쫓아왔대요. 근데 왜 보아하니 몇 시간을 서 있는데 오줌을 질질 싸고 눈물을 흘리고 손에 퉁퉁 부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묶어져가지고 수갑을 누가 풀어줄 수가 있어야지. 본인이 와서 풀어줘야지 되는데, 자기 부인을 마루에 기둥에다 묶어놓고 와가지고 드디어 이장이 파출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파출소 경찰 백차가 우리 부대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면회를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수갑을 풀어준 그런 지독한 사람도 있었어요. 다음, 아까 얘기한 그 닭똥집. 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거기가 벌판이라서 꽤 추워요. 뭐 용인이 그냥 그 당시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었어요. 심지어 그 터키군 그 6.25 참전 기념탑 제막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근무복을 입고 나가는데 호루라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토스터 차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대령 차들을 왼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그러는데, 호루라기가 꽝꽝 얼어가지고 침이 얼어서 호루라기 소리가 안 났었어. 그래서 여기서 녹여가지고 또 부르고 녹여가 또 부르고 그랬는데, 영하 25도 되는 날 제가요, 그때 이제 말년 병장쯤 돼가지고 근무자들을 깨워서 이제 근무지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졸았어. 그 저기 뭐 불침번을 쓰다가 살짝 졸았는데, 그때 마침 또 그 닭똥집에 순찰을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근무자이 복장을 하고 이제 당직대로 나가고, 그 나머지 그 병사들은 한 30명의 내무반에 누워 있을 거 아니야. 열 몇 명이 나갔으니까. 근데 전부 다 집합. 근데 빤스 바람으로 집합이야. 영하 25도 되는데. 나는 사실 또 추위를 잘 타. 왜 이렇게 몸이 약한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64kg인데 지금은 80kg가 넘어. 근데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야. 영하 25도인데 오죽 추워요. 그런데 사령부 연병장에 눈이 한 15cm가 왔어. 그래, 우리 부대 연병장에. 근데 엎드려 쌀을 하는 거예요. 반스만 입었는데 총은 안 가지고 맨손으로 드는데 엎드려 쌀을 했는데, 그 눈 위에서 엎드려 쌀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뒤로 쌀 게다가 또 무릎 쏴도 시키고 또 떼굴떼굴 굴르기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거의 한 30분을 가까이 했는데, 아
환장하겠다, 환장하. 그런데다가 또 구호까지 외치네. 부모 형제를 배반한 나는 여러분께 근무를 잘못한 죄로 지금 오늘 기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눈물 나게 또 구호를 또 외치라네. 그래가지고 내 생전 처음 그것도 반스바람으로 했는데 그것도 또 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내후반에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해. 그걸 진짜 30분은 안 됐으니까 한 20 몇 분 동안 했는데 그 뭐 거의 죽을 지경이야. 나는 완전히 그냥 뭐 뇌진탕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그 정신력이 강하니까 그것도 또 이겨내지더라고요. 그래서 빤스 바람을 내 생전 처음 했는데 내후반에 들어가가지고 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해해라. 그리고 계속 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늙어서 한 1분 잠들었는데 그때 중상자 닭똥집이 들어와서 이 모양이 됐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아주 즐거운 추억입니다. 하고 쫄병들이 또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다 있었고 또 이제 그 우리 회식을 가끔가다 6개월에 한 번씩 막걸리 파티를 벌어줘요. 일반 그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러나 그 저 공병대 걔들은 몸이 힘드니까 뭐 한 달에 몇 번씩 해준다는데 우리는 1년에 한두 번밖에 그 막걸리 파티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걸리 파티를 하는데 그 일병이 고참들한테 이 빠따 맞고 그 기합 받고 그런 그 분해가지고 자다가 말고 새벽 2시에 그 저 총을 이제 경봉을 꺼내자 유리창을 탁탁탁탁탁 깼어. 나와 이놈 자식들 전부 다 천당 보내줄게. 나와 이래가 완전히 그냥 그 반항을 한 거예요. 1등병이. 그래가지고서 이 여군 부대 또 들어가가지고 여군 중대장 방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사건이 나고 그래가지고 헌병대가 발가락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군대 생활은 그 당시는 엄청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군대 생활은 어땠나요?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기수 빠따를 치면은요, 제가 312기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고참이 180 몇 기인가 그랬었어요. 280 몇 기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걔들이 이제 그 밑에 기수를 280기면 281기를 또 한 차례 때립니다. 좀 경봉으로다가 엎드려 뻗쳐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럼 283기가 또 한 바퀴 때려. 그러면 우리는 312기니까 그 계속 위에 있는 애들이 그냥 때리니까 하루 저녁에 30대, 40대까지 맞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걸 몰라. 그래가지고 또 어쩐 우리 동기 하나는 거기가 빠따를 맞은 짝구가 피가 맺혀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팬티가 하고 피가 그게 굳어서 딱장이가 굳어가지고 바지를 내려서 그 대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야 수영아 이거 어떡하면 좋나 내려갈 수도 없고 물 묻혀서 그걸 녹여서 때리면 되는데 야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면도칼로다 그 구멍을 내줄 테니까 그래서 똥을 누고 딱쟁이 좀 나았거든 그걸 바지를 내려서 누도록 해라 이래서 제가 거기다 구멍을 뚫어준 적이 다 있어요. 그만큼 군대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군사법 경찰이 지금은 군대 경찰이라고 군사 경찰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군의 그 명칭을 따랐다고 해서 헌병이라는 이미지가 안 좋다고 그래가서 요 몇 해 전에 이제 군사 경찰로 바뀌긴 했지만 하여튼 그 법을 다루는 그런 그 부대니까 더 힘들었다는 거를 아시고 여러분의 추억을 되살려서 그 시절 그 추억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추억의 소야곡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해서 70년대 군대 생활 기합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미 스토리 넘버 3 군대 구치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봉 구독